애타도록 당신은 레몬을 찾고 있었다. 죽음의 슬프고도 화려한 병상에서 내가 쥐어준 레몬 하나를 당신의 하얀 이가 질끈 깨물었다. 토파즈 빛으로 튀는 향기, 하늘에 거신 듯 몇 방울의 레몬즙이 당신의 정신을 잠시 맑게 되돌려 놓았다. 푸르고 맑은 눈빛으로 가냘피 웃는 당신, 내 손에 꼭 쥔 당신의 싱그러움이여. 당신의 목 깊숙이에서 바람소리 일지만 생과 사의 어려운 골목에서 그대는 옛날의 그대가 되어 생애의 사랑을 이 순간에 다 쏟는 것인가. 그리고 잠시 그 옛날 산마루에 올라 쉬던 심호흡 하나 쉬고 당신의 모습은 그대로 멈췄다. 벚꽃 그늘이 있는 사진 앞에 토파즈빛 향기의 레몬을 오늘도 두자. 다카무라 고타로의 레모네가라는 시를 원우 씨가 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상에 누워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황옥이라 불리는 토파즈빛 향기의 레몬 하나를 가져다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아내가 레몬의 힘으로 가녀린 미소를 짓던 그 순간 남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미소 한 번을 보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것 역시도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생겨나는 입가의 움직임이 젖먹이 아기 시절 엄마 젖을 실컷 먹고 배가 부를 때 짓는 표정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기 나름대로 포만감을 나타내는 게 바로 미소를 짓는 행동이고, 다 자란 어른이 돼서도 우린 웃음을 지으면서 만족감을 표시한다는 거죠. 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사랑은 이루어진 것이라 말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죽어가는 아내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싶은 남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름은 용기, 직업은 무명 개그맨.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커리어는 잘 풀리지 않고 아들 우진이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내 정연과의 사이도 이혼 직전까지 악화됐지만 쪽팔려서 절대 이혼은 싫다는 이 남자. 설상가상으로 아내 정연이 죽어간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용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한 자락의 용기까지 짜내서 코미디 서바이벌 개그 천왕에 나가서 그녀를 위한 개그 한마당을 펼쳐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했던 시기는 IMF 시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많은 룰들이 붕괴되던 때였는데요. 동시에 새로운 시대, 즉 21세기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했던 그런 설레고도 긴장되는 나날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걸까요? 오늘 저희는 21년의 시간을 되돌려 이 영화 한 편에 담겨있는 우리의 옛 모습과 마음들을 또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기환 감독님의 2001년작, 이정재, 이영애 주연의 영화 선물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2022년의 4분의 1이 벌써 지나갔고요. 벌써 이렇게 빨리. 네,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풍겨나는 봄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좀 봄날 좀 즐기고 계세요? 네? 벚꽃이 이렇게 많이 제가 일하는 곳이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여의도죠, 여의도. 네, 그 앞에가. 네. 그래서 그냥 뭐 보고 있어요. 잘 지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방송 녹음 저희도 3년 차인데 네. 3년 녹음하면서 가장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행복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저희- 예의를 벗어났어. 저희는 새로운 또 대통령이 선출돼서 차근차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한편 미국에서는 그래미상과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려서 또 많이 화제가 됐는데, 참 너무 대단한 게 이제 이런 시상식들에도 전부 다 한국 연예인들이 참석을 그러니까요. 할 뿐더러
되게 중요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 BTS가 물론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너무 멋진 공연을 보여줬고 우리 또 윤여정 선생님께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참여해서 그렇죠. 인상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조세프님 일단 이 시상식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전 둘 다 보지는 않았고. 네, 아무래도 시간이 생중계를 챙겨보기는 힘든 근무 시간 중이니까. 네, 그래서 뭐 요즘 저는 네. 아예 못 봤어요. 아예 아, 못 네네. 봤고 뭐 찾아보지도 않았고. 네네. 다만 윤여정 선생님 클립만 그 워낙 바이럴이 많이 되니까 네. 네, 그것만 좀 우연히 봤습니다. 아 그 윌 스미스의 그 아, 싸대기 그것도 봤죠. 무슨 어디 고등학교 남자 반인 줄 알았어. 이게 막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가가지고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 얘기가 어떻게 어떠셨어요?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그죠? 마치 영화 배우가 또 이 그래버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비유가 좀 그런데 이 9/11을 봤을 때 아, 이거 영화 아니야? 라고 느꼈던 맞아요. 그런 느낌처럼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카메라의 구도나 네.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라이브로 본 건 아니지만 네. 저게 뭐지? 했었는데 네. 그게 다 진짜였더라고요. 네. 실제였더라고요. 맞아요. 리얼. 그래서 음. 이상한 사람이구나. 한마디로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네. 저는 생각을 그거를 이제 요새 재택근무여서 네네. 생중계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 근무 중에. 근무 중에 잠깐 틀어 봤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근데 진짜로 연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일종의 퍼포먼스. 짜고 워낙에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그걸 많이 보여주니까. 그 프로 레슬링 같은 거죠. 그래서 짜고 치는. 근데 이렇게 한 대 뺨을 맞은 크리스록의 그 눈동자에서 눈물이 막 그런. 그래서 와, 저 크리스락이라는 저 정말 희대의 저 코미디언도 그렇죠. 네. 저 상황에서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락에 대해서 좀 감정이 안 좋은 면도 사실 있고. 아, 그래요?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을 했었네요. 그 개그를 예전에 좀 한 적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을 건드린 농담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네. 미국과는 좀 달리 윌 스미스가 좀 잘했다. 정의 구현을 그래요? 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윌 스미스가 또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단히 긴 수상 소감을 음. 통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네. 되게 이른바 뭐 진정성 있는 뭐 소감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는데 조시프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윌 스미스,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물론 가족 건드리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죠. 크리스 락이라는 그 스탠딩 코미디 하시는 분이 하는 그 언어가 정말 그렇게까지 네네. 크리티컬했나?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고, 왜냐면 네네.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 막 떠드는 거 보면 네. 훨씬 더 심한 수위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뭐 윌 스미스 젊었을 때 네. 영상을 또 봤거든요. 네. 좀 심했더라고. 보면 자기는 막 뭐 엄청 네. 남을 도발했으면서 그거는 저는 좀 너무 흥분한 게 아닐까. 그리고 윌 스미스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한 장면만 보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막 웃다가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맞아, 그건 그랬어요. 네. 왜냐면 아내가 표정이 안 좋은 걸 확인하고 네. 나간 듯한 뉘앙스가 굉장히 있었죠. 좀 이상한 계산적인 퍼포먼스 아닐까.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네. 네. 좀 촌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윌 스미스가 워낙에 대단한 사고를 쳐서 네. 윤여정 선생님의 그 시상이 조금 묻힌 감도 없잖아 있는데 이번에 윤여정 선생님께서 나무 조연상을 시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본인이 여우 조연상을 타셨기 때문에 영화 코다에 출연한 배우 트로이 코처의 이름을 호명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뜻의 그 미국 수어를 네. 구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보다 좀 먼저 딱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셔서, 물론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이게 미국 수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들도 보셨나요? 네, 그 장면 정도까지는 봤는데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윤여정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많이 사랑받을까? 뭐가 이렇게 윤여정을 특별하게 만들까? 네. 이제 그냥 우리나라 노 배우에 대한 리스펙 수준을 넘어서 네, 그렇죠. 왜 그 미국이 그렇게 그 해를 이어서 연이어 이렇게 열광할까? 네. 물론 그 열광이 우리나라
프레스에서 보도하는 게 조금은 더 과잉돼 있고 과장돼 있을 수 있지만 네. 충분히 그 반응들이 인류의 공통적인 어떤 페이소스를 끌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그게 이제 저는 윤여정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네.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오는 특별함. 난 뭐 별 볼 일 없어. 나는 그냥 배우예요. 나는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해 연기를 합니다. 많이들 보셨잖아요. 네. 저는 그냥 직업인입니다라는 요게 진짜 겸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여정 선생님 보면 네. 뭐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쵸. 꼬장꼬장한 할머니 같잖아요. 맞아요. 너 왜 이렇게 늦었니? 이러면서 좀 까칠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약간 양인 선생님과 좀 결이 닿아 있는 듯한. 좀 푸근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대하기 편안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소위 말하는 외할머니 같은 느낌은 아니야. 맞아. 약간 꼬장꼬장한 시어머니 느낌이지. 되게 기준이 높은 그렇죠. 그 뭔가 음악 선생님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사감 선생님.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우리가 뭐 겸손하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 진짜 겸손한 건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게 미국에서 특히 열광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흔히 말해서 미국 정신을 그 개척 정신, 네. 미국 서부 시대 개척 네네. 정신, 뭐 혹은 뭐 파이오니어, 맞아요. 요런 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렇죠. 원류에 있는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파이오니어라는 게 계속해서 무한정 개척해 나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 대륙이 결국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땅덩이가 넓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개척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파이오니어가.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의 물리적 영토를 넘어서 미국 역시도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뭐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 겪으면서 진짜로 집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일부러 캠핑이 취미여서 캠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박을 하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낭만을 즐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사실 뭐 특별히 다르지 않죠. 그래서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영광을 재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걸 뭐 우리든 미국이든 혹은 선진국에 있는 어떤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달해 있는 한계에 와 있는 국가들은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성공한 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면 된다. 혹은 이렇게 나의 궤적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후배 세대들이 볼 때는 땅이 있을 때 성장률이 있을 때와 지금 치열한 경쟁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윤여정 선생님이 하고 있는 화법이 뭐, 나 그냥 운이었다. 그냥 했었고 난 특별한 게 없는데 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더더욱 특별하게 젊은 세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해왔던 궤적들은 우리 그 어르신 세대들이 참 대단했죠. 그 산업화 세대들이 참 대단했는데 그 가치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 친구가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본인의 아이를 키울 때 특별하다라고 가르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유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참 소중해.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나한테 참 소중한 아들이야. 근데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해. 네가 특별히 더 다르지 않아.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소중한 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윤여정에게 환호하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윗세대랑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반짝임이 부족한 게 아닐까.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 성취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중하다. 우린 단지 조금 운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조금은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 윤여정 선생님의 미국 그 아카데미에서의 발언들을 좀 떠올려 보면 뭐 나는 경쟁을 믿지 않는다. 나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다른 맞아요. 미국 대배우를 내가 어떻게 이기냐 실력으로 그냥 운이 좋았던 거다라고 했던 발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의 유머러스한 표현들과 맞물리면서 미국인들에게 되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하는데 특히나 전 또 봉 감독님도 생각이 나는 게 봉 감독님은 정말로 미국에서 좀 센세이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이켜 보면 어떤 그 수상의 포지션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했던 발언 중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냥 로컬 시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미국 니네들이 음. 세계 중심이야? 음. 아니 그냥 미국 지역이잖아 니네들. 음. 이라고 말하는 그 패기. 그쵸. 그 패기가 실력 있는 동양인 감독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음. 미국인들에게 조금 더 저 사람 뭐지라고 하는 좀 존재감을 부각하지 센세이션을. 않았을까.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이 수상 소감 같은 데서 일단 발언을 너무너무 세련되게 잘 하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앉아 있는 다른 그 이제 수상에 실패한 마틴 스콜세지라든지 그렇죠. 하는 감독들이 맞아요. 수상에 실패했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종의 어떤 수완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되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두 분 다 약간 그런 그게 라인이 좀 좀 있죠. 맞죠.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영어로 구사하는 유머의 질이 좀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것도 음. 우리가 흔히 이 PC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미국 예술인들의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동양에서 온 우리 자신들은 이름을 모르는 나이 같은 시니어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배우의 연기였기 때문에 꽤나 좋은 연기였기 때문에 존재감을 좀 부각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은 그 일하나이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연령대로 봤을 때는 시니어한데 네. 존재감이나 그분이 얘기하는 건 되게 신선한 거죠. 아, 그렇죠. 그런 네. 데서 오는 시너지가 또 미국인들에게 좀 폭발력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보는 윤여정과 네. 되게 우리는 오랫동안 이분을 지켜봤으니까 네. 그리고 이분의 스토리도 다 알죠. 네. 막 뭐 미국에 가서 막 캐셔부터 하시고 네, 뭐 네, 네, 네. 왜 한국에서 스타였다가 음. 뭐 이렇게 결혼 생활도 힘든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김수현 작품으로 다시 한번 또 부활하시고 네. 하는 이런 서사를 알고 있는 한국인과 음. 처음으로 본 미국인들의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언론이 막 띄워주는 느낌이 물론 있죠. 네. 열광하는. 근데 약간은 윤여정 선생님이나 봉준호 감독을 보면은 네. 진짜로 좋아하겠는데? 오, 그 말을 들어보면 맞아. 진짜로 좋아하고 맞아요. 센스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더욱 열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혀 없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네네. 진짜 국격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요즘 세대가 느끼는 애국심을 느끼는 게 네. 어떤 리더 의식이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네네.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이 완전히 된 거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개도국이었잖아요.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네, 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어쩌고 저쩌고 네, 맞아요. 하면서. 근데 지금은 진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고. 적어도 마음만큼은. 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문화 영역에서도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문화 영역에서도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아주 좋은 수상 소감과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전 멋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그래서 근황 겸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기 때문에 단상들을 얘기를 드려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 선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에피에서부터 이 선물에 대한 소개부터 영화 발굴 순서까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